자, 우린 2,000원 나가. 우리는 10만. 그걸 많이 썼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대수 수능이죠. 대수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지금 니네 3학년 이름으로 따지면 수학 1이야 이게. 근데 이게 왜 대수로 바뀌었냐?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약간 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수라니까 어쨌든 대수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라는 과목은 현재 수능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수능 너네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수학 영역이라는 그 100분 동안 보게 되는 시험 범위에는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를 봅니다라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진 않을 거야.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은 너네 예시문항 다시 만들어야 되고 뭐 절차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너네는 적어도 건들지 않고 니네 밑에 애들부터 건들 수 있어요. 너네는 안 건들 가능성이 커요. 됐니? 너네는 건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건 이 대수는 현재에도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는 범위고 지금 이 수학 1이라는 과목과 대수라는 과목의 범위 차이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다루냐 얕게 다루냐 그런 차이도 없이 그냥 아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내 강좌 보면 수학 1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올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셔서 학습을 하셔도 대수를 할 때는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로 옛날 강좌들을 봐도 손색 없다라는 소리야. 그 정도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대수라는 과목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게 현재 수능에서 총 11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상 문제가 그러니까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총 11문제가 나와 단원은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 그 다음에 여기 2단원 그 다음에 여기 3단원으로 해서 이렇게 총 3개 단원이 있는데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는 요 3개 단원이 있는데 이 3개 단원을 다 합쳐서 11문제야. 그럼 이 출제 비율을 얘기하자면은 여기 1단원에서 올해 수능 기준으로 5문제가 나왔고요. 됐나 여기까지 했냐? 여기서 3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3문제가 나와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4문제 여기 4문제 나와요. 됐니? 그 말은 곧 2단원은 무조건 3문제로 고정이고 1단원 3단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때 대부분 현재 출제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5개, 4점짜리 5개로 나와. 근데 그 4점짜리 5개 중에서 2개는 진짜 어려워.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4점짜리 5개 중에서 2개는 진짜 어려우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1, 2단원은요. 일종의 함수를 다룹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함수들을 좀 다루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만 배웠지. 그럼 다음 순서는 당연히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워야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니? 일반적인 순서는 그걸 배우는 게 맞으니까 그걸 배우는 게 순서고 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오히려 미적분이라는 단원을 배워야지만 그릴 수가 있게 돼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미적분 1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2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이고 1학기 때 배우는 함수는 바로 뭐냐면 이런 함수들을 배워요. 지수 함수라는 게 있고 로그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배불뚝이 아저씨 나와가지고 자 삼각함수를 노래를 부르면서 공부해보자 뭐 되게 한때 되게 유명했던 밈 있잖아요. 그 밈 삼각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1단원과 2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1단원과 2단원은 함수를 배우는 게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수라는 과목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도 함수는 대수가 아니거든. 대수는 연산을 하는 거고 함수는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얘 과목 이름은 대수가 아니라 해석하기라고 붙여야 되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3단원을 보면 사실 대수가 맞아.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리고 또 1, 2단원에 이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수, 로그라는 계산법을 알아야 되고 삼각비라는 걸 알아야 돼. 걔네들을 계산하는 것도 대수야. 그러니까 대수들을 다 다루는 건 맞는데 그 중간중간 함수가 껴있는 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야. 근데 목표는 어쨌든 이 함수를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고 당연히 난이도에서 높게 나오는 건 함수예요. 계산하는 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단순하게 나오는 게 지금 트렌드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에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함수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게 지금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11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첫 번째는 오늘 그 첫 시간 지수와 로그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수에 대한 얘기들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계산만 할 겁니다. 딴 건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내가 3월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반은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은 저교재 나갈 거야. 올림포스. 됐니? 올림포스가 쉬운 책은 아니야.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갈 겁니다. 개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부러 그래서 내가 얇은 책 고른 거예요. 천천히 자세하게 나가려고.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나가지 않습니다. 이 책을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2단원 삼각함수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까지 올림포스로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이게 단원으로 따지면 2단원까지예요. 얼마 안 돼. 챕터로 따지면 04단원까지. 됐니? 07단원까지 있는데 04단원까지를 내가 2월 때까지 3개월 동안 다루겠다라는 거야. 되게 적지. 이거 평균 이 1단원 하나가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거를 04단원까지 하면은 40쪽이잖아. 40쪽, 50쪽이 하드가는 분량을 나는 3개월 동안 하겠다는 소리야. 되게 시간이 많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할 거야. 왜? 대수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어렵고. 대부분 애들이 수포하는 이유는 다 여기 대수에서 수포를 해요. 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걸 내가 계속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중학교 개념이 있으면 그것도 끌고 올 거고, 초등학교 개념이 있으면 그것도 끌고 올 거야. 다 끌고 올 거야. 됐니? 그래서 다 끌고 오고 원리도 다 설명하고 그렇게 갈 테니까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이틀 동안은 우리 개념편 교재를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겸해서 개념편 교재를 다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시험 범위까지만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05, 06, 07 단원 수열은 얘네들 하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그래서 수열 단원들은요. 올림포스를 5월달에 먼저 보고 6월달에 또 시험 대비로 나가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볼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 보고 우리는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수는요. 이과들. 우리 여기에는 이과들이 좀 있는데 이과들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1, 2단원 특히 3단원도 마찬가지지만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되면 솔직히 미적분 1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미적분 2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위해서라도 얘네 셋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대수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문과는 이 대수라는 3만 넣으면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알겠죠? 이 대수라는 큰 3만 넣으면 돼. 이과는 이거를 넣으면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외울 거 개 많은 미적분 2. 미적분 2라는 과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교재는 6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나갈 건데 지금 여기는 내가 빈칸입니다. 일단은 칠판만 보세요. 칠판만 보시고 개념의 흐름을 먼저 잡은 다음에 내가 교재를 이용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들을 풀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오늘은 기본 유형만 볼 겁니다. 그 말고 단순하게 연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될 건데 얘네들은요. 내가 밑에 과연 풀이가 있지만 풀이를 가리고 너네한테 다시 풀라고 다 지시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노트를 그래서 들고 오세요. 알겠니? 노트 한 권을 꼭 챙겨오세요. 내가 여기 문제 풀어주고 이 문제를 너네한테 다시 풀라고 시킬 거야. 그런 다음에 밑에 거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볼 거야. 그리고 기본 유형은 다 풀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니? 유제까지도 싹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1교시하고 2교시 조금 하고 끝낼 겁니다. 그럼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요 복습 프린트 몇 문제 안 되는 13문제를 가지고 배운 거를 가볍게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 거야. 연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단원이면 연산에 집중을 하고 함수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단원이라면 함수 해석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겠습니다. 숙제는 다 프린트입니다. 숙제는 프린트만 해오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놓치는 거 없이 갈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일단 보기만 하고 이해만 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우리가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그 유명한 친구가 바로 뭐냐면 지수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
그럼 지수를 배우려면 사실 중1 때 먼저 배워요. 지수란 무엇인가, 미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그거잖아요. 지수 배우고 밑 배우고. 괜찮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배우니? 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수 법칙이야.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중1 거부터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1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 제곱이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갑시다. 자, 그럼 거듭 제곱은요 계속 곱하는 겁니다. 뭐를 곱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면 되냐면 똑같은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거를 계속 곱했을 때 그거를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가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확 압축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거듭 제곱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흔히 이렇게 돼 있는 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댕댕댕댕댕댕댕 해서 나는 총 A를 몇 개 곱할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를 총 나는 N번을 곱한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N번을 곱하게 되면은 너네 중1 때 다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대답 못해도 상관없어요. 대답 못하면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거 하면 얘 확 압축해서 쓸 수 있지. 그럼 압축을 해봐. 그럼 얘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곱하는 문자 아니면 숫자가 그대로 다 들어오니까 그거를 쓰면 되겠죠. 그럼 곱하고 있는 문자가 지금 이제 누구기 때문에 A니까 그럼 밑에다가 누구를 갖다 쓰고 A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A만 곱했으니까 A만 쓰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조그만하게 뭘 썼냐면 곱한 횟수를 올렸죠. 그러니까 여기 곱한 횟수를 위에다가 쓰면 돼. 그 곱한 횟수가 바로 몇 번이니까? N번. 그러니까 나는 위에 그래서 몇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N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요 곱하기 꼴을 한 번에 줄여서 표현하는 게 거듭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거듭 제곱을 이용을 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친구를 우리는 진짜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래, 밑에 있으니까 미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미치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위에 있으니까 위라고 하면 뽀대가 없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뽀대에 있는 여자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수. 됐죠? 블랙핑크에 있죠? 미안해요? 미안해? 블랙핑크에 있죠? 미안해? 자, 그래서 어쨌든 지수. 이렇게 우리가 써준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듭제곱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새로 전개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근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우리는 중3 때 배웠던 뭐를 가져올 거냐면 제곱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해. 그럼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곱근은 사실 뭐랑 뭐를 합친 단어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 앞에 있었던 제곱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뒤에 있었던 뭐를 합친 거냐면 근을 합친 거야. 그럼 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니까? 근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그게 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근을 찾아라, 해를 찾아라. 결국 나는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문자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 x든 a든 뭐든 가져온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x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은 몇 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제곱은 몇 번 곱하라는 소리지? 2번. 그래서 어떤 수를 2번 곱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나는 어떤 또 다른 친구 A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를 찾아주라는 것이 제곱근인 거야. 이해돼요? 연결돼요? 경현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그냥 일단 잘 감상만 해봐. 여기 있는 교재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잘 감상해봐.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근, 해, x값 찾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x를 찾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이 제곱을 없애줄 수 있는 친구, 그게 바로 루트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x를 찾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바로 그래서 나는 x를 찾기 위해서 a에다가 뭐를 씌웠냐면 루트를 씌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우리는 그때 만족해주는 요 x가 있을 건데 그 x를 뭐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a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뭐 풀마 붙는다 이거는 제곱의 특성상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왔어. 지금까지 징검다리로. 됐죠? 그러면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듭제곱근은요. 여기서 저 둘을 합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둘을 합친 게 거듭제곱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거듭제곱근.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아직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거듭제곱근도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처럼 합성어겠지? 합친 단어겠지? 그럼 뭐랑 뭐가 합쳐졌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뭐랑 뭐가 합쳐진 단어일까?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뭐랑 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거듭제곱근일까? 보통 우리는 아까 저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그럼 아까 내가 그는 뭐라 그랬어? 경현이? 그는 내가 뭐라 그랬다고? 해. 그치? 대답할 때는 같이 대답하면서 와봐. 그게 집중할 때 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알겠지? 해. 그럼 뭐야? 거듭제곱과 근을 합친 거야.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그 곱한 횟수를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지 않는 거야? 제한 안 하는 게 거듭제곱이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뭐 한 번 곱할 수 있다. 그걸 1번화한 게 거듭제곱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곱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듭제곱은 이렇게 곱한 횟수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 곱한 횟수의 제한이 없다 보니 이걸 근을 구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정식의 근 x값을 구하는 건 맞는데 그 x값을 찾을 때 우리는 횟수 제한이 없는 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오는 것처럼 xA. 그래서 우리는 값을 찾는 게 목표인데 이번엔 거듭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횟수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n제곱을 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또 다른 무한가 a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또 근이니까 그래서 근을 찾기 위해서 누구에 집중을 하냐면 x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쟤를 찾는 게 목표인 거고 쟤를 찾기 위해서 또 n을 죽이려고 하는 게 또 나의 목표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을 죽이기 위한 모든 사전 작업들을 해주면 돼. 그게 또 제곱 죽일 때 가져온 게 루트잖아. 그럼 여기서도 n제곱을 죽이려면 뭐를 또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냐? 루트를 그래서 똑같이 가져온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다 똑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왜 배웠어? 이거 배우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둘은 왜 했어? 이거 배우려고 징검다리 잘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결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연결돼요? 연결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목표는 얘 찾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이름을 지금부터 밝혀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밝힐 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 A 잡았을 때 나는 여기에 루트를 씌울 겁니다. 근데 여기 루트에 있는 애 이렇게 쓰면은요 무조건 제곱일 때의 루트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를 어디다 두냐면 여기 루트 위에다가 조그맣게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한 숫자를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올리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x값이 포인트고요. 괜찮아요? 그 x값을 찾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어떤 계산 결과 AA. 결국 나는 쟤를 n제곱해서 나온 결과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나는 n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뭐에 n제곱근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야. 그냥 어떤 수를 n제곱해서 적어냈을 때 만들어주게 되는 숫자들을 찾아봐. 이게 답인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는 되게 쉽죠? 이해는 되지, 이번에는.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도 돼, 경인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해 안 돼요? 돼요? 여기까지는? 응. 이게 다야. 참고로 내가 2월 때까지 이 책 고른 이유 알겠지? 나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되게 천천히 가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아빠는이랑 설명 방법이 달라요. 아빠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고 너네는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흐름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1 때 저거 배웠고 중3 때 저거 배워서 결국 최종 정답은 이걸 배운다. 이거야. 됐죠? 이해됐지? 끝. 그러면 당연히 이걸 배웠어. 그럼 당연히 우린 이걸 구해볼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이걸 구해볼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걸 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얘 하나 들어볼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가볍게 얘기합시다. 마이너스 27에 나는 지금부터 몇 제곱급을 찾는다라고 하냐면 되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그럼 세제곱근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세제곱과 근을 합쳐놓은 단어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세제곱근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방정식을 이번에 어떤 문자를 잡았을 때 그 문자를 몇 제곱 해준다가 포인트인 거야? 세제곱근이면? 그치? 3번 곱하는 거. 세제곱 해준 게 포인트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결국 저기 있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7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되게 하는 그 x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세제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숫자가 뭔지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왜? 27은 3의 몇 제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3의 세제곱으로 잡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의 전체 세제곱으로 잡나? 둘은 똑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똑같잖아.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대신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걸 만족해주는 근 x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x 얼마일까요? 그치? 이제부터 세제곱 떼고 남은 x들만 보면 되니까 밑에 있는 애들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또 다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 이런 거 좋겠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민설이 4제곱근이지. 그럼 4제곱근은요. 어떤 방정식을 찾는 건데 그 x 몇 제곱 해준 걸 찾는 거야? 4제곱해서 결국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되지? 그치? 이걸 만족해주는 x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지수를 4제곱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럼 당연히 우린 4제곱으로 맞춰주는 게 편하니까 16 또한 우리는 4제곱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있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지. 그러면 16은 2의 몇 제곱이기 때문에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잖아. 4, 2번 곱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16은 2의 4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비교해서 x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 4제곱근이면 짝수제곱을 한 거잖아. 그럼 짝수제곱은요. 플러스는 플러스로 만들지만 마이너스도 뭐로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결국 플러스 만들죠.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다 플러스가 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주의 포인트지. 그러니까 결국 2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2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도 충분히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제곱근은 풀마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심해주면 됩니다. 이게 내가 너네 판서 개념으로 설명해줄 전체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있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이제부터 볼펜을 드시면 돼. 볼펜을 드시고 지금부터 내가 교재에 똑같이 밑줄을 그어줄 테니까 이 교재에다가 똑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 1번 그래서 나는 무슨 제곱부터 우리가 정리할 거냐면 여기 거듭 제곱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거듭 제곱이라고 돼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 됐죠? 적을 건 똑같이 적어놓고 가셔도 돼요. 공간 똑같이 있을 테니까. 왜냐? 내가 공간 있는 거 다 확인했거든요. 잘 보고 오시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거듭 제곱입니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밑줄 A를 N번 곱한 것 이게 거듭 제곱이죠.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표현하는 게 여기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밑에다가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적어놓고 가자. 그래서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바로 뭐야? 이게 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은 결국 뭐냐면 곱한 수 아니면 문자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은 이렇게 적어놓고 가. 밑은 곱한
수여도 상관없고 문자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미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위에 여기 올려져 있는 요 조그만 친구가 바로 뭐라고? 이게 지수인데 이 지수가 바로 그 문자 아니면 그 숫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에 대한 곱한 횟수를 얘기해 준 게 지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지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곱한 횟수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입니다. 이게 답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1번은 개념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한 걸 내가 아까 설명해 준 거고 2번. 그래서 거듭 제곱근은요. 밑줄만 그어놓고 가면 돼. 몰라도 돼. 즉 밑줄.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방정식 x n제곱은 A. 이 방정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네모를 쳐놓고 넘어가 주셨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그 거듭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그라미 이 x 값을 찾은 거고 그 x의 값이 바로 저기 있는 나는 n 루트 a라고 얘기를 한다. 읽는 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앞에 있는 숫자부터 해서 n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 이렇게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 이거는 n 루트 a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맞춰서 읽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부터 그 다음에 루트 쳐주고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맨 마지막에 읽는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설명 안 했던 가장 강력한 주제 별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표 있죠? 꼭 기억해 놓고 넘어가 주세요. 됐나요? 근데 이 표를 저렇게 그냥 나중에 외우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저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게 왜 저러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원래는 뭘 이용해서 설명하냐면 이런 거 이용해서 설명하거든요. 물론 나는 아빠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너는 3월달에 내가 이걸로 설명을 할 건데 왜냐면 학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됐니? 학교가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3월 되면 저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됐어요? 3월 되면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저걸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해됐나요? 됐어? 여기까지는? 그럼 이 표를 내가 지금부터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거야. 앞에만 봐. 안 적어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만 봐.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표를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직관적으로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홀수 제곱근 되시겠습니다. 홀수 제곱근의 가장 만만한 친구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세제곱근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거 1의 세제곱근을 보려고 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이거를 똑같이 보겠습니다. 5제곱근도 똑같고 7제곱근도 똑같고 숫자가 뭐가 들어오든 다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제일 만만한 이것만 볼게요. 알겠나요? 그럼 질문 1의 세제곱근이지. 그럼 경윤이 한번 얘기해봐. 세제곱근이면 뭘 찾는 거냐면 문자? 그러니까 문자 값을 찾는 거지. 근데 그 문자 몇 제곱해 준 거 찾는 거야? 오케이. 그 문자 세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응. 그럼 세제곱해서 1 되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민설아? 1. 1밖에 없죠. 그래서 x는 1.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지. 이거밖에 없잖아. 부호 영향을 받으니까 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게 뭐야? 이 n이 홀수이고 a가 양수일 때 이거 하나 나온다. 옆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돼. 그래서 얘 한 개야. 이것만 개수만 적어놓고 가세요. 홀수 제곱근은 양수일 때 한 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수연이. 그럼 똑같이 문자 x를 찾는데 똑같이 x 몇 제곱한 거? 세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해주는 x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똑같이 몇 개가 돼요? 한 개야.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똑같이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한 개야. 그럼 이유는 알겠죠? 왜? 부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풀마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홀수 제곱근의 특징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부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긴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정연이 괜찮아요? 그래서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부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0일 때는 당연히 뭐밖에 안 나오니까? 0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근이 있는 거 없는 거야? x는 0이다. 그걸 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그거 해줘요. 숫자니까. 알겠지? 0이라는 건 해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자. 공집합,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다 해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0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0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쟤는 무조건 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 0개. 0개가 아니라 1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1개.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 그럼 너는 이 화살표 안 썼으니까 나는 이 화살표를 연장해서 옆에다가 칠게. 너네는 그냥 바로 옆에다가 쓰면 돼. 그러면 홀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인 거예요? 무조건 1개야.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다 1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홀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홀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결국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다? 그치.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딱 잡고 넘어가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짝수일 때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시킬 테니까 보고만 넘어갑시다. 됐죠? 여기 정리 다 했으면 칠판만 보세요. 이 주황색은 안 적어도 되고 내가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확실히 이게 낫지? 전에 했던 방법보다 이게 훨씬 낫지? 확실히 그래도 개념이 좀 보이긴 하지 이제는. 나도 어쨌든 진화하니까 너네도 잘 진화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람이 진화를 해야죠. 그쵸? 자, 두 번째 올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홀수 제곱근 맞다. 무슨 제곱근 남았다 이제? 그래서? 그래, 짝수 제곱근 남았잖아. 그래서 나는 짝수 제곱근 볼 거고 마찬가지야. 직관적으로 이해할게요. 그래서 짝수 제곱근에 마찬가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표. 그래서 나는 똑같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의 4제곱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똑같이 4제곱, 6제곱, 8제곱 다 똑같으니까 그냥 4제곱으로 가볍게 볼게요. 괜찮아요? 2제곱도 똑같아. 그게 제곱근이니까. 알겠죠? 2제곱근이 제곱근인 건 아니지? 그러니까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민설이 1의 4제곱근이죠. 그러면 똑같이 근이니까 문자 x 찾는 건데 이번엔 몇 제곱한 거 찾는 거야? 세제곱 아니면 4제곱? 4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는 거야? 오케이. 4제곱해서 1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4제곱해서 1 되는 거는 뭐 있어요? 그치? 지금 너네가 인정한 게 뭐냐면 풀마가 들어왔지. 왜? 풀마가 들어온 이유가 플러스도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도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풀마가 둘 다 나와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현재 x를 구했더니 얘가 1과 마이너스 1 다 됐다며. 그러니까 얘 개수는 하나야 아니면 2개야? 2개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짝수 제곱근은요. 양수일 때는 무조건 2개가 나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노란색은 적어주면 돼. 얘는 그래서 2개입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거 개수만 적어놓고 가자. 저기 표에다가 옆에다가. 그래서 짝수일 때는 양수면 2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2개 나와요. 자, 0일 때는 당연히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도 0이면 무조건 몇 개 나와요? 0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그 근을 찾는 건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1개.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의 4제곱근입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만 봅시다. 복소수 범위까지는 크게 안 가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의 4제곱근이면 똑같이 어떤 문자 x를 4제곱해서 나는 1 만드는 걸 원해?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걸 원해? 그래,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실수 범위 내에서 있냐 이거야. 허수 범위 아니면 없죠. 허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고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 났네? 그럼 실수는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얘가 0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즉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요. 누구에게만 존재한다? 양수형, 음수. 셋 중에 누구한테만 존재한다? 양수와 그 다음에 누구? 0까지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만 정리해놓고 갑시다. 짝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구할 건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짝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결국 안에 있는 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안에 있는 수가 안의 수가 뭐랑 뭐일 때만 존재하냐면 이건 내가 색깔 다르게 쓸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의 수가 양수이거나 0일 때만 존재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양수 아니면 0일 때만 존재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정리하는 건 다 뭐냐면 실수가 되는 것만 찾는 거야. 허근까지 모아놓으면요 무조건 문자 차수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정으로 판 선지가 있어서 그때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다 정리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교재에다 동그라미 칠 거는 이거야. 실수인 것만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교재에다 실수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좀 중요하게 쳐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1교시 때 배우게 되는 개념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질문 있나요? 여기 개념한 거에서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까지 정리하시고 정리 다 했으면은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관련 문제 하나 볼게요. 몇 번이냐면 몇 쪽이냐면요 이쪽으로 갑시다. 9쪽입니다. 9쪽의 유형 1번입니다. 기본 유형 1번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풀이 따라 쓰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따라 쓰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내가 설명해주는 방법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너네가 내 설명 그대로 따라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너무 외우지는 마시고요. 알겠니? 외워서 풀지 말고 따라서 풀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디선가 너네가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분명히 어디선가 막혀. 그거 다시 푸는 과정을 해보면. 알겠니? 그걸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때 다시 내가 풀이 안 좋을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다시 이해하면서 아 내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됐구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따로 설명해 줄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올해 내 수업 트렌드는 딱 그거야. 알겠지? 카드뉴스로도 홍보한 내용이 그겁니다. 달라진 게 그거야. 첫 번째.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때려받고 너네는 받아 적어라. 이 방식을 내가 버리겠다는 거야 이제는. 알겠죠? 우리 서로 소통합시다. 알겠죠? 왜냐면 나 혼자 때려박는 랩을 해봤더니요 나 혼자 심심하고 너네가 진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제 문제를 풀라 그랬을 때 몰라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돈 많이 될 거예요. 대치동에 내가 이걸 대치동에 약간 소형 학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실제로. 소형 학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는 황소였나? 그런 데가 이쪽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봐. 당연히 이 문제를 읽는 순간 끊어야 될까 끊지 말아야 될까? 컷.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의 12제곱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P. 끊어. 이 정도 문제 끊는 건 다시 같이 해봅시다. 프레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P에서 끊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누구 먼저 찾아줘야 돼요? 야, 끊었다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거 먼저 찾아야 되겠지?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봐봐. 그러면 나는 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2의 12제곱의 세제곱근이지. 맞나요? 그럼 이거 적지마 지금부터는. 알겠지? 풀이는 적지마. 그럼 나는 2의 12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문자 x를 찾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쓴다고. 그럼 어떤 문자 x를 몇 제곱한 거예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자 x가 있는데 그 x를 몇 제곱한 거냐면 지금은 세제곱근이니까 똑같이 얘를 몇 제곱해서 바라봤냐면 세제곱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세제곱해서 바라봤고 그 세제곱해서 바라본 게 2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 2의 12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세제곱만 만들어 놓으면 남은 거는 다 미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2제곱을 뭐에 세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가 우리 최종 정답인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12를 3과 나머지의 곱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수의 곱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3에다 얼마 곱하면 12가 되냐고? 4. 그러니까 밑은 2가 그대로 있었을 때 괜찮아요?
그때 2가 그대로 있었을 때 12가 4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2의 4제곱은 계산을 해보면 얼마니까? 16이니까 그 나는 16의 세제곱이 돼. x 세제곱을 한 게 16의 세제곱이었다는 거야.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가 됐어요? 16. 이렇게 되니까 p는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세제곱이니까 풀마브 영향은 받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끝. 그럼 당연히 우리는 2의 12제곱의 몇 제곱근도 찾아주는 게 두 번째다.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2번 잡고 그래 나는 2의 12제곱의 4제곱근도 그래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12제곱의 4제곱근. 그럼 마찬가지 어떤 수 x를 몇 제곱해서? 4제곱해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번에 얼마가 되는 거 찾아라. 똑같이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 찾아라. 12제곱. 그쵸? 그럼 이번에 또 바꿀 거니까 이렇게 또 바꿔서 나는 12제곱을 나는 어떤 수의 4제곱으로 바꿀 거야. 괜찮아요? 그럼 4제곱으로 바꿀 테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2에 똑같이 들어오겠지. 근데 지수들끼리 곱해서 12만 내고 싶지. 그럼 이번에 3에다가 얼마 곱해야 되나요? 요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지수 곱이니까.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2의 세제곱은 얼마니까? 8이니까 그래서 얘가 8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야?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왜? x는 4인데 그쵸? 물론 양수인 거 찾아하니까 정답은 4가 맞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원래는 4제곱이면 플러스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올 수 있다? 항상 인정은 해놓고 가. 연습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아주면 그게 Q인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양수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Q.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Q가 4예요. 괜찮나요? 그럼 나는 16과 4를 더해준 게 정답이래요. 더 하면 되잖아.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쉬는 시간 갖고 너네 힘으로 다시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흐름 이해됐어요? 흐름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너네 힘으로 풀어볼 겁니다. 10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할게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제곱근의 과시호 인명은 나오지. 인화는 모르겠다. 됐나요? 이렇게 제곱근 구하는 건 인명은 나오는데 인화는 잘 모르겠고. 자, 여기 유제 1번 보겠습니다. 다시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민선이는 맞췄으니까 채점 해놓고 내가 다시 풀어보세요 할 때 너는 다시 복습을 하면 돼. 알았지? 나머지 둘은요, 내가 풀 시간 다시 줄 테니까 그때 다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보십시오. 1번. 유제 1번은 그러면은 똑같이 어디서 끊어야 될까? 이 문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끊을래? 어디서 컷할래? 어디서 끊을래? 어디서 자를래? A, B랑 하고 여기서 끊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랑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A, B를 찾을 건데 첫 번째 당연히 그래서 뭐냐면 10A 5제곱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의 5제곱근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적지 말고 봐봐. 그러니까 10의 5제곱근과 마이너스 10의 5제곱근 요렇게 됐는데 이 얘네 보면은 5제곱근이네. 그럼 5제곱근은 홀수제곱근이야? 아니면 짝수제곱근이야? 그치? 5제곱근은 홀수제곱근이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제곱근은 홀수제곱근이신데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홀수제곱근을 찾는 것이 지금부터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홀수제곱근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실수가 되는 건 무조건 몇 개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한 개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실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그럼 실수의 개수를 찾는 것에 따라서 나는 A도 얼마고 B도 얼마다라는 거 찾아주면 끝납니까? 그치? A도 1이고 B도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이랑 연결 지으면 끝나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게 보면은 두 수 10과 마이너스 10의 몇 제곱근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10에 나는 6제곱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친구가 마이너스 10에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6제곱근 요렇게 똑같이 가면은 되거든요. 자, 또 질문. I have a question. 이번에 6제곱근입니다. 그럼 짝수제곱근입니까? 홀수제곱근입니까? 그치? 6제곱근이면 짝수제곱근 되십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제곱근이잖아. 6은 짝수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짝수제곱근은요? 결국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뭐에라고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은 짝수제곱근이니까 이게 겁나 중요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하나는 10 하나는 마이너스 10이었다 이거야. 괜찮아요? 그럼 우린 이미 알거든. 짝수 제곱을 해서 10 되는 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수를 짝수번 곱해서 10 되는 거 찾는 거야. 정수범위 말고 실수범위에서만 보자면. 그건 있지. 6루트 1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루트를 도입하면 생기잖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실수인 것은 얘는 존재하고 마이너스는 짝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실수범위 내에서는요? 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10은 없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거 개수를 구하니까 D는 무조건 그래서 몇 개야? 6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아닌 건 몇 개지? 그래, 얘가 그래서 D가 0인 거고. 괜찮아요? 그럼 C는 얘 양수 만들어주는 거는 플러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서요?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몇 개가 돼요, 얘가? 그래서 얘가 2개야. 괜찮아요? 그럼 이거 둘을 더한 게 2. 그쵸? 얘네들 더한 게 2. 둘을 곱하라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요렇게 둘을 찾았을 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 더하기 D 이거잖아요.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고 C는 2이고 D는 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곱하기 뭐니까? 1 더하기 1하면 얼마? 2.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입니까? 그래서 오케이. 정답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보십시오. 다시 풀어보세요. 유제 1번 다시 풀어보세요.
기본 유형 2는 사실 뒤에 있는 예를 보면 좀 더 쉬워서 앞에 잠깐만 넘길게요. 그래서 앞에 넘기면은 개념 2라고 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는 개무시할 거고요. 어차피 그걸로 계산하는 호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수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3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념 3으로 보는데 여기는 겁나 쉬워요. 왜? 우리는 세 가지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능 몇 번이야? 이게 1번이야. 이게 지금 수능 1번이야. 지수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능 1번 2점짜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수능 문제 한번 들고 와볼게요. 풀어서 맞추면 돼. 올해 수능 들고 올게요. 알겠죠? 나 예고했다. 올해 수능 들고 올 거라고. 알겠죠? 올해 수능 문제 1번 하나 들고 와볼게.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개념 정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인정만 하고 갑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요겁니다. 새로 인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인정할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총 3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3가지를 인정할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 어떤 밑이 뭐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는 관심 없어. 단 나는 여기 지수가 0인 거 이거를 인정을 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여기 있는 밑은 뭐가 돼도 상관없는데 나는 여기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붙은 것 이렇게 된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 분수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인정할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지수는 원래 자연수만 얘기를 했던 거를 나는 지금부터 정수 그리고 나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됐다라는 건 곱해지는 게 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없어서 A가 다 날아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문자가 날아갔어. 얼마 남겠냐? 다 뺐어. 그럼 1 남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제곱이면 1입니다. 왜? 곱해져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1이 남아있다는 소리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제곱이면 1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세 개는 외워야 돼. 이걸 인정해야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지수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냐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거야.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뒤에 게 더 컸단 소리야. 그럼 지수의 뺄셈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두 개를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나눈 거를 이렇게 빼기로 표현을 했는데 뒤에 게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원리로 봤을 때는 결국 뭐야? 얘가 더 큰 애. 다시 뭐야?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는 곱하기로 바뀌면 분수로 되지. 역수가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뭐야? 그래서 얘가 A 네모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네모제곱 곱하기 제 뒤에 거를 바꾸면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A 세모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위아래로 약분될 거 다 약분하니까 지워질 거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뭔가가 더 남겠지. 이렇게 되는 원리인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만 기억해서 결국 결론을 잡아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n제곱에 마이너스 1 붙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가 붙었지? 안녕? 네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제 이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뒤집어 주세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 n제곱을 그래서 분모에 깔아주고 이렇게 역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인정하면 돼. 그럼 이거는 뭘까요? 라고 하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듭제곱근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수 x를 찾는 거야. 근데 그거 n제곱한 게 a가 되게 하는 그 x를 찾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지수의 입장에서 얘를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그래, 얘만 찾는 게 목표니까 쟤를 죽이는 게 좋겠어. 그럼 지수에 있는 n을 없애려면은 걔 뭐를 곱해줘야 되겠습니까? 쟤를 없애려면 n을 없앨 거야. 그래, 그럼 n의 역수를 곱해주면 날아가겠지. n은요. 이해돼요? 왜? 이거잖아. 2랑 2분의 1 곱하면 1 돼서 숫자 지워지잖아. 이런 원리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 네 그래서 저 지금부터 n분의 1을 할 거예요. 근데 수학은 공평하다니까 한쪽에다가 뭘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n분의 1 준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를 구해서 x를 구했다? 거듭제곱근을 구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듭제곱근의 원리에서 답을 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원리에서 답을 내준다? 그래서 얘가 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거는 그대로 들어왔을 때 저기 지수로 올라가 있었던 n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얘가 k제곱이었으면은 분자에 있었던 건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거 세 개는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 순간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는 그 순간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 새로운 친구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루트 범위, 그러니까 실수 범위까지 다 확장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부터 얘기하는 그 지수인데 이 지수가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자연수에서 어디로 확장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실수로 확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밑이 같은 두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곱합니다. 밑이 같은 두 개의 숫자를 나눕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 나는 이렇게 된 친구를 거듭제곱합니다. 이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지. 지수 분배는 뭐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지수 분배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곱한다. 그럼 지수들끼리 서로 뭐 한다? 이거 지수들끼리 서로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중2 때 배워요. 얘 개수랑 얘 개수를 합친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개수만큼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야. 이해 기억나지? 이거 중2 때 한 거. 그러면 여기 나누기는 뭐 하면 돼? 그러니까 약분하는 원리니까 뭐 하면 돼? 빼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는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에서 N제곱 뺀다. 이게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럴 땐 지수들 둘을 서로 뭐 한다? 그치? 이럴 땐 둘을 곱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하나만 더 해줄까? 불안한데? 하나만 더 해줍시다. A의 M제곱, B의 N제곱의 K제곱이지. 그럼 이건 지수들끼리 나눠 가져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 K제곱 이렇게 나눠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곱하기 꼴로 돼 있었을 때 그게 지수 분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얘한테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돼. 다 줘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A의 M제곱의 K제곱 됐나요? 곱하기 B의 N제곱의 K제곱이 되니까 각각 지수 곱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A의 MK제곱 곱하기 B의 NK제곱이 된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지수 법칙이 이제부터 이 4개로 압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재 우리 몇 쪽이냐? 7쪽이냐? 네, 7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7쪽 됐습니까? 없어 단계 밑줄만 긋고 가겠습니다. 알겠나요? 경계됐어요? 여기까지는? 밑줄만 그고 갑시다. 밑줄만 그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할 것 2가지. 첫 번째 지수가 정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얘기하면서 외웁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같이 얘기하면서 외웁시다. 첫 번째 질문. 그럼 얘기하면서 외웁시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0제곱입니다. 0제곱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치? 밑줄. 그래서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로 처리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채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얘는 어디로 내려간다? 분모로 내려간다. 이거 하나 더. 이렇게 밑줄 그어주면 됩니다. 이 둘 인정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 분모에 무언가가 들어갔습니다. 동그라미 지수의 분모에 무언가가 있다면 지수가 분수꼴이라면 이거는 무슨 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 분모에 있는 애는 그치 N제곱근, 거듭제곱근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 밑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분자에 있는 거는 그대로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수 법칙들은 다 그대로 성립한다. 그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바로 우리는 이제 10쪽으로 넘어가서 유형 3번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집중. 기본 유형 3번인데 이거는 갭나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갭나 쉬운데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다 제 합성수랑 소수가 다 섞여 있는 꼴이죠. 이럴 때는 당연히 다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식 포인트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유형 번호 옆에다가 적으면 돼 너네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유형 옆에다가 적어. 포인트.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합성수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모든 합성수들이 생기게 될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얘기할 요 합성수라는 친구는 다 뭘 해주는 게 포인트냐면 소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되고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도 결국 뭘 하기 위함인가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게 지수법칙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수를 다 쪼개는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건 다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소리야. 됐습니까? 얘가 그냥 1제곱이라도 다 쪼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목표는 그냥 이거야.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쳐지는 게 생겨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정리 다 하셨으면 이제 펜 다 내려놓고 내 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교재에서 풀어주고 있는 풀이랑 내 풀이랑 조금씩 달라요. 됐지? 내게 조금 더 실전 풀이거든요. 왜냐 나는 수능 문제를 5년 넘게 해줬잖아. 얘는 교과서적인 풀이를 보여주느라고 일부러 좀 돌려 쓴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나는 실전 풀이로 보여줄 테니까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나는 이제 너네도 알다시피 나 이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몇 년 했게? 수능 강좌를 6년 했어요. 22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4년이구나? 4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학원에서 했던 것까지 치면 5년은 돼요. 21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됐니? 그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대비하면서 생겼던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수능 대비반을 운영을 했으니까. 우리 학원에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올해 수능 대비한 사람은 내가 최초고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 내가 올해는 너네 때문에 안 해요. 원래 올해도 해줘야 되는데 고3을. 내가 그래서 올해는 너네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년을 쉬는데 그래도 너네는 도움 되겠지. 몇 년 동안 수능을 가르친 사람한테서 수능 풀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풀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10초 컷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했냐? 잘하면 암산도 돼. 근데 끄적은 좀 해야 돼.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문제 봐봐. 대답만 해봐. 합성수 다 동그라미 쳐봐. 첫 번째 누구야? 12 합성수죠. 동그라미. 그쵸? 아니. 그냥 말로만 하면 돼. 알았지? 이따가 너네가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해보면 돼. 알겠죠? 또 누구 합성수야? 6 합성수죠. 그치? 또 누구 합성수야? 4 합성수지. 다 뭐하라고? 합성수는 다 소인수 분해하세요.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합성수는 다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러면 12는 알잖아.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뭐 모르겠으면 이거 니은자 하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6은 뭐 곱하기 뭐냐면 2 곱하기 3인 것도 알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4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2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잡아주면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다 종합하면서 저기 식을 다시 한 번 더 합성수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12부터 정리할 거고 12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의 제곱과 3을 곱해준 꼴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6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을 쓰고 마이너스 2제곱을 할 거야.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인정하고 거기에 더하기입니다. 다 됐지? 여기까지는. 경영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12를 바꾼 거고 6을 이렇게 바꾼 거야. 마이너스 2제곱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흐름 이렇게 타고 오면 돼. 그럼 4도 이게 몇 제곱이니까?
2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의 2제곱에 바꿔서 마이너스 2제곱. 거기에 우리는 누구를 나눌 거냐면 이렇게 2의 마이너스 3제곱을 나누고 얘 전체 제곱하겠습니다. 이거야. 괜찮아요? 그럼 계산 순서는 당연히 곱하기 먼저게 아니면 나누기 먼저게 아니면은 더하기 먼저게? 곱하기 나누기 먼저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다 곱하기니까 이게 한 번에 계산해야 되는 애들인 것 같고, 그쵸?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누기니까 얘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그럼 얘네 먼저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 보니까 2의 제곱과 3을 곱해준 것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을 주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인정했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왼쪽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2제곱의 지수 1이랑 곱해서 다 나눠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도 얘는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입니까? 그래요. 얘가 지금 현재 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누기라며요. 그럼 나누기는 당연히 곱하기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꿔야 편해요. 나누기면 빼기니까. 괜찮아요? 물론 전 나누기가 좋아요. 그럼 나누기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는 나누기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됐나요? 그냥 나누기로 합시다. 원래 내가 수능 강좌 들어가면 항상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분수로 바꿔서 지수에 마이너스 주세요라는 얘기를 엄청 해요. 근데 어차피 그게 도찐 개찐일 것 같아서 지금은 나누기로 보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여기까지는 인정? 거기에 나누기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거야? 됐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게 한 거에 얘 전체 제곱을 더해라. 이게 답인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미치 같은 애들은 다 지수법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치 같은 애들끼리는 다 지수법칙이 돼야 안 돼? 그치? 미치 똑같으면 다 지수법칙을 할 수 있는 거야. 곱하기면 더하기, 나누기면 빼기 다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는 계산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치 2로 똑같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도 계산이 되겠네? 미치 3으로 똑같아서?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 얘도 계산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미치는 다 2예요. 계산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 줄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얘 2의 2제곱과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지. 그럼 지수 더하기니까 2 빼기 2지. 얼마 됐냐? 0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2의 0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3은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여기 위에 지수가 얼마란 소리니까요? 1이야 1. 0이 아니야. 0이면 애초에 1로 다 바뀌니까 1이야. 없으면 1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다지.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1 마이너스 2 하니까.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얘 계산하면 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쵸? 나누기니까 나는 결국 마이너스 3을 빼야 됩니까? 아니면 더해야 됩니까? 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라서. 괜찮아요? 그럼 빼니까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됐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2의 0제곱은 1,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래서 3분의 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 잘 봐. 마이너스 붙으면 결국 이렇게 빼면 3의 1제곱의 마이너스야. 3의 1제곱은 3이니까 3의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보면 돼. 역수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분의 3을 뒤집어라. 그래서 3분의 1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원리로 해서 봤을 때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일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몇 분의 몇? 이런 원리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는 지금 현재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지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거를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해준 게 정답이 돼요. 됐죠? 그럼 나는 여기 앞에 있는 게 3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 몇 분의 몇이니까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해주면 되겠네요. 통분해서 더해주면 끝나지. 그럼 얘 정답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12분의 7.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유제 3번, 유형 3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오늘 유제 3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참고로 유제 3번 하면 유제 2번은 할 수 있어요. 됐니? 유제 3번 하지 말고 예제 3번을 다시 풀어봐. 집 가서 꼭 풀어봐야 돼. 알았지? 연습해야 돼. 20문제밖에 안 돼. 해야 돼. 뭘 습이야. 해야 돼. 여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 네 거야. 민설이 유형 3번은 풀었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일단 보기만 하시고 아마 못 풀걸?
못 풀걸? 왜냐면 루트를 바꾸는 걸 내가 연습을 안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제 3번은 미리 풀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쵸? 딱 보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풀이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 들어가자마자 이 유제 3번을 다시 풀어봐. 알겠죠? 맞추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오늘 숙제 프린트물 20문제 있을 건데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안 했잖아. 그래도 풀 수 있어요. 다 지수로 바꿔서 풀면 되거든요. 똑같이. 지수로 바꿔서 풀면 되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럼 여기 유제 3번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하는 방법도 쉽고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거를 봤더니 되게 꼴보기 쉽습니다. 누가 되게 꼴보기 쉽냐면 특히 나는 여기 얘가 되게 꼴보기 싫어요. 여기 있는 얘가 되게 꼴보기 싫어요. 3루트라고 주어져 있는 쟤네 둘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는 지금 다 저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나는 저거를 바꿔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n루트 네모라는 건 지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n루트는 네모로 지수로 바꿀 때 그 지수 a 나는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치?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첨자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거 문제에다가 이 한 줄만 적어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딱 적어놓고 가면 돼. 이걸 이제 인정하라는 거야. 증명은 해줬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거 한 줄만 적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루트 앞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저거는 다 지수로 바꾸면 다 분모로 내려간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지. 반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구나.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바꿔보는 거야. 오케이? 정리했으면은 펜 내려놓고 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다거든? 그럼 봐봐. 오? 그럼 안에 걸 루트 13 더하기? 뭐 못하잖아. 그냥 냅둬.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지금 이거를 봤더니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루트 13 더하기 2가 첫 번째 거였는데 3루트부터 바꿀 거야. 그럼 3루트 바꾸면 얘가 지수로 바뀌게 되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로 바뀌면서 얘는 몇 분의 몇으로 바뀌게 됩니까? 3루트는 몇 분의 몇으로 바뀐다? 그치? 이 지수로 올라가 있었던 애가. 그러니까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분모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루트 3, 13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야. 병현이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수로 바꿔도 상관없지. 두 번째 거. 그럼 지수로 바꾸면 얘는 또 3이야? 그치? 저기 있는 애가 루트 위에 올라가 있는 조그만 숫자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을 곱이지. 지수가 똑같네? 그럼 이거 하나로 딱 묶어서 설명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분배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분배하기 전으로 되돌려볼까? 네! 하고 돌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3분의 1제곱으로 바꿨을 때 그때 앞에 있는 게 그냥 이거죠. 루트 13 더하기 2.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루트 13 마이너스 2. 그러면 안에 것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웬걸 합차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 제곱을 뒤에 거 제곱 뺀 거니까 13 빼기 4가 된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이거 정리한 게 앞에 거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 2의 제곱이니까 4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그럼 13 빼기 4 하면 얼마니까? 13 빼기 4가요? 9잖아. 그러니까 얘 9는 3의 몇 제곱이니? 그치?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9는 3의 제곱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의 제곱에 3분의 1제곱. 지수들끼리 뭐 해준 게 정답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지수 법칙 외울 건 외우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곱한다. 그래서 나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수에 이렇게 오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프린트 드린 거 20문제만 다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월요일까지 풀어오는데 조교쌤이 피드백하기 좋게 풀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 답지 뺏기지 말고. 알았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 조교쌤이 피드백 잘 주니까. 알겠죠?
본인의 힘으로 최대한 풀어오고 최대한 채점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리닉 시간 오시면 복습 프린트 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